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어제 있었던 구치소 청문회는 예상외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최순실은 예상대로 몰우쇠로 일관했지만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나 정호성 전 비서관은 나름 솔직하게 털어놓는 자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의 경우는 세월호 7시간 진실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의미 있는 발언을 했고요. 또 최순실의 인사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증언했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의 경우도 미르나 K스포츠 재단 문제에 대해서 박 대통령의 연관성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물론 이들의 이런 진술, 의원들 앞에서만 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미 특검이나 검찰에 진술했음에도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이런 사실이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청문회 덕분에 이제 국민들도 진실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청문회 본연의 기능이 돋보였던 어제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안녕하세요. 창업 컨설턴트 이랑주입니다. 제가 창업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KT 성공팩. 매장에 필요한 인터넷, 와이파이, 카드 단말기, CCTV 등 전화 한 통이면 설치부터 AS까지 한 번에 가능하죠. 창업 필수품 KT 성공팩 1588-0114.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박병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제 국정조사 현장 청문회가 열렸는데 이 최순실 결국 구치소나 청문회 참석을 거부해서 의원들이 구치소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서 만났죠. 예? 네. 또 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ENG 카메라를 지금 대동하고 들어가야겠다. 안 된다. 이렇게 한참 실랑이를 이제 벌였더랬죠. 어떻든 이제 구치소 측은 기자의 출입은 물론이고 일체 그 카메라 반입을 좀 불허를 했습니다. 결국 그 비공개로 이제 그 진행이 됐는데요. 그나마 이제 그 안종범 전 그 정책조정수석과 그 정호성 전 비서관이 이제 그 수감되어 있는 이 남부구치소에서는 이 구치소 측이 제공한 그 사진이 좀 하나 공개가 됐었죠. 예, 뒷모습이 보였어요. 네, 두 사람 안종범, 정호성의. 그렇죠. 네, 그 구치소 측은 찍어도 되고 기자들은 찍어도 안 된다. 근데 이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그 최순실 씨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역시 모른다, 말할 수 없다로 거의 일관을 했습니다. 이 태블릿 PC는 그 자기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고요. 미르와 그 K스포츠 재단은 그 자신의 그 아이디어가 아니다. 이렇게 부정을 했다고 하죠. 예. 또 그 삼성에도 후원을 부탁한 적이 없고 이 자신의 딸 그 정유라 씨의 그 이대 부정 입학에 대해서는 그게 왜 부정 입학이냐고 그 아주 강하게 반발하는 모양새를 보였다고 하죠. 예. 최순실 씨는 그 박 대통령이 자신에 대해서 그 시녀 같다고 말했다는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그런 소리를 했어요? 라면서 상당히 말하자면 좀 민감한 예. 반응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왜 부정입학인지 잘 모르는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살아왔는지 대충 짐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좀 부인할 게 있고 시인할 게 있는데 공소장에 나온 사실도 다 이제 부인으로 일관을 그게 했고요. 그러니까 멘탈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재판 중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참 답답한 노릇이죠.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좀 전에 안종범 전 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 얘기 잠깐 하셨는데 안종범 전 수석은 모든 게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그죠? 다
단 하나의 예외 없이 네. 박 대통령이 지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단 하나도 스스로 판단하고 이행한 적이 없고 모두 박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사실은 저는 뭐 이 말 들으면서 굉장히 좀 씁쓸했습니다. 수석 정도 되시는 분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가, 또 이렇게 일을 해왔나 싶기도 한데요. 모두가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호선 전 비서관은 그 인사안과 그 연설문 등을 그 최순실 씨에게 그 인편과 전자우편 등으로 보내고 받았다고 진술을 했고요. 예. 인사안에 대해서는 그 최순실 씨로부터 그 수정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고 진술하기까지 했습니다. 최순실 씨의 그 자문을 박 대통령이 사실상 그 필요로 했다, 이런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발언으로 이렇게 좀 해석될 수 있겠죠. 수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면 자문이 아니죠, 이거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뭐 지시를 받을 필요가 있었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죠.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그 행적과 관련해서는 당일 오후 2시경에 사태가 그 심각하다고 판단해서 그 관저로 가서 대통령을 직접 뵈고 말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가 나중에는 그 직접 봤는지 인터폰으로 그 대화를 나눴는지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했는데요. 그때 이제 그 관저 쪽에는 그 안봉근 전 비서관이 있었다고 그러죠.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안봉근 전 비서관이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날 관저에 누가 있었느냐, 이런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생활이어서 말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참 궁금해집니다. 자,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이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결선 투표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도 국회에서 논의할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는데, 일단 이거는 헌법사안, 개헌 사안인지 아닌지부터 좀 판가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국회에서 좀 정리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사실 이제 그럴 수밖에 없겠죠. 문재인 전 대표 어제 그 자신의 그 싱크탱크인 이 국민성장 주최 국회 토론회 직후에 이제 기자들과 만나서 결선 투표제의 그 이번 그 대선 도입 여부는 대선 주자 몇 사람이 모여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다. 야 3당이 먼저 협의한 뒤에 이를 기초로 해서 국회에서 그 관련 법안을 좀 논의해야 된다고 이제 그 프로세스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그리고 심상정 대표가 회동을 갖고 이 결선 투표제 도입을 이제 적극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야권 지도자 8인 회동을 이제 제안하고 나섰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답변인 셈이죠. 네. 그동안은 이제 헌법 개정 사안인 만큼 이번 조기 대선 때 도입이 어렵지 않겠느냐. 사실 이제 그 이런 입장을 보여왔던 문재인 전 대표가 이 국회 논의로 곧 도입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전향적인 입장으로 곧 돌아선 것 아니냐라는 해석을 낳고 있기도 하는데요. 이 개혁보수 신당 쪽 인사들도 그 결선 투표제 도입에 그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 결선 투표제 도입 문제가 이번 대선의 그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제 예측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비박들 오늘 집단 탈당하죠? 네. 몇 명이 될지가 이제 주목이 되는데요. 그 30명을 넘을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가 일단 관전포입니다. 지난 21일 그 집단 탈당 결의 때 그 동참 의사를 밝혔던 의원 35명 가운데 심재철, 나경원, 강석호, 박순자, 윤한홍 의원 등이 그 지역구 사정을 들어서 오늘 1차 탈당에는 그 동참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제 그 비례대표의 그 김연아 의원 역시 탈당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오늘 이제 그 30명이 좀 채 못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떻든 이제 탈당한 비박기 의원들은 곧바로 그 개혁보수 신당이라는 이름으로 원내 교섭단체로 이제 그 등록할 예정이고요. 내년 1월 24일 공식 창당하겠다, 이런 일정을 좀 밝히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대한 또 친박계의 입장, 그리고 임명진 비대위원장의 인적 청산 발언,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홍문종 의원과 의원의 입장 직접 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 새누리당 비박계가 집단 탈당을 합니다. 뭐 30명 안팎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지금 전국 긴박하게 돌아가죠. 이런 입장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새누리당 홍문정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죠. 홍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홍문정입니다. 예, 오늘 오전 10시에 30여 명 탈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이고, 뭐 국민들한테 죄송하고요. 또 마음은 굉장히 아픕니다. 그러니까 같이 한솥밥을 먹던 분들이 헤어져야 된다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로 착잡하고요. 그동안 그분들에게 좀 잘 해주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회한이 겹치는 하늘입니다. 예. 잘 못해주셨어요? 뭐 마음 상한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예. 참 그 좋은 분들도 많고요. 저희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던 분들도 많고, 어제 그 의총을 했는데 그분들 빈자리가 굉장히 마음 쓰였고, 또 벌써 그냥 보고 싶고 그분들 말씀을 듣고 싶고 그랬습니다. 예. 요번에 근데 어떤 걸 제일 못해주신 것 같아요? 글쎄요,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들 하십니다. 이제 의원들이 각자 다 바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열심히 자기 일을 하느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아프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어렵다 그럴 때 그분들하고 마음을 터놓고 같이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더 많이 있었더라면, 예. 우리가 서로 진정성을 이해할 수 있었더라면,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분들이 아마 1월 중순, 1월 24일 날 창당하겠다고 그러는데 1월 중순에 반기문 총장이 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충청권 의원들을 합류시킨 다음에 1월 24일 날 창당하겠다 이런 로드맵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그 로드맵을 그렇게 갖고 있다고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제 35명 맨 처음에 말씀을 하셨다가 지금은 27명 안팎으로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들이 특히 이렇게 탈당을 한다든지 이런 결행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요.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고, 또 지금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역시도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글쎄요, 이게 뭐 어떻게 될지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신당 창당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녹록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 총장 새누리당으로 올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분이 지금 어디로 올 거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요. 아마 당분간은 제3지대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요. 그분 입장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입장을 바꾸고 생각하면 이렇게 보수가 둘로 나눠져 있는 것이 무척 안타까울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총장 입장에 있어서는 잘 활용한다고 그럴까요? 잘 이해하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더 큰 시너지를 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당 입장이나 또 우리 새로 나가신 분들이나 지나치게 아전인수격으로 생각해서 이러저런 예측들을 내놓으면 결국은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보기에는 좀 더 객관적이고, 그리고 좀 더 바깥에서 바라보는 사람 입장, 그리고 실제로 대선에 몸을 던지려고 생각하는 반기문 총장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어느 시나리오도 그렇게 녹록치 않은 시나리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3지대로 갈 것 같다 말씀하셨는데,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 안철수 초등학교와도 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친박이 한 세력이 돼 있고 친문이 한 세력이 되고 나머지 세력 이렇게 해서 3자구도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글쎄요, 이제 저희가 친박이란 말 안 쓰기로 했으니까 우리 앞으로 친박이란 말 없어지기로 했거든요. 예. 예. 그럼 안 쓰죠. 예. 어떤 시나리오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나, 예. 생각을 해보면, 우리 반기문 총장께서 만약에, 보수 쪽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일할 그런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면, 예. 이른바 말하는 지금 새누리당과 또 더불어민주당과 또
나머지 세력들이 모여있는 제3지대, 그 나머지 세력들이 모인다는 것 자체도 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얼마나 걸림돌이 많겠어요. 지금 사람 몇 명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지금 생각이 다르다. 또 결국은 생각이 똑같은 줄 알았는데 우리가 동상이몽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처럼 제가 보기엔 그렇게 간단하게 지금 신당에 나가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뭐 되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나름대로 해봅니다. 예. 자, 그리고요. 이제 임명진 비대위 체제가 29일 날 출범을 하죠. 맞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근데 친박계 핵심 인사들에 대해서 인적 청산하겠다. 국민 요구라면 서청원, 최경환, 이정현의 정계 은퇴도 요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희가 비대위원장 모시고 오실 때는 저희가 모든 권한을 드리겠다. 그리고 비대위원장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든지 간에 저기 당내에서 그 여론을 받아내고 또 수렴해내고 소화해내겠다. 뭐 이런 각오를 가지고 독배라도 들겠다. 뭐 이런 표현들을 저희가 했습니다만은 그분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개혁적인 마인드 그리고 또 보수가 대한민국을 앞으로 이끌어가야 된다는 그 확고한 신념 이런 것들을 받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들이 우리 당원들하고 갈등 없이 잘 소화가 되고 그것이 받들어지고 또 그분이 개혁을 향해서 또 보수의 대통합을 위해서 또 보수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나아가시는 길에 저희가 동참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하여간 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말씀들을 아마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비대위원장께서 이제 29일 날 저희가 이제 추인을 하지 않습니까? 전국위원회에서. 그러면 그렇게 되면 또 나름대로 당내 의견을 잘 들어보시고 또 전국 전반적인 그런 전국 상황을 잘 살펴보시고 스탠스를 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갈등 없이 이게 잘 굴러가야 된다. 근데 이렇게 정계 은퇴 요구도 하고 또 인적 청산하면 갈등 없이 굴러갈 수 있습니까? 글쎄요. 이제 그분이 이제 바깥에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신 거고요. 우리가 당에서 모셔오기로 하긴 했습니다만 29일날 저희가 실질적으로 추인을 해야 되는데 별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제 의총에서는 박수로 만장일치로 추대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취임을 하시고 나면 구체적이고 또 우리 당원들에게 정확한 메시지 우리 의원들에게 메시지를 주실 것인데 그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홍 의원님께서는 인적 청산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로 바깥에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새누리당에 남아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일들이 없이 새누리당이 더 황골탈퇴하고 더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저희 같은 사람들의 목소리도 전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전적으로 하여간 비대위원장께서 뭐라고 결정을 하시느냐 그리고 또 뭐라고 우리 당원들하고 의견을 교환하느냐 그리고 또 우리 당원들이 위원장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소화해내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임명진 위원장이 하겠다 그러면 따를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어제 의총에서 많은 의원들이 독배로도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네.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어제 청문회 보셨죠? 이 교도소 구치소 청문회요. 안종범 전 수석이 단 하나의 예외 없이 박 대통령이 지시했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정호성 전 비서관도 실제로 최순실이 인사까지 개입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분들 입장에서 상황을 그렇게 설명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가 보기엔 큰 그림이 나와 있지 않고요. 또 대통령 입장에서 뭐라고 말씀을 아직 해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도 또 뭐라고 하실 말씀이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좀 두고 보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김 사장, 요즘 얼굴 폈는데 무슨 좋은 일 있나 봐. 요즘 든든한 후원자가 생겼거든. 그게 누군데? 자네는 아직도 모르나? 중소기업들의 기술 고민 해결사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 출연연구원, 대학 등 60여 개 전문기관을 활용해 필요한 기술이나 인력을 찾아주는 것은 물론 고가의 장비도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나도 이용할 수 있는 건가? 당연하지. 누구나 국번 없이 1379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기술 고민 있으면 전화해보게. SOS 1379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누구나 국번 없이 1379 정부 3.0과 함께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충격적인 사건 사고들을 경험했습니다. 이때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국민들을 위한 정신건강 지침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국민들의 정신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통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의 기본은 건강한 정신과 행복한 마음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는 여러분의 우산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정신건강재단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함께합니다. 군사기, 크레인, 지게차, 스카이차, 로더 이 모든 중장비를 부르는데 걸리는 시간은? 1644-4049 공사마스터 전화 한 통이면 오케이. 중장비 빠르게 찾을 땐 1644-4049 1644-4049 공사마스터. 모바일에서도 공사마스터.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페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괜찮은 맛집을 발견하면 함께하고 싶은 분 떠오르시죠? 나만 쓰기 아깝다는 좋은 제품은 알리고 싶죠? 회원으로 가입하여 알뜰히 구매하고 직접 판매도 할 수 있는 행복 나눔의 가치. 건강한 회원 직접 판매의 정신입니다. 796만 소비자와 회원이 선택하고 있는 회원 직접 판매.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된 회원 직접 판매 기업은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회원 직접 판매의 시작은 직접 판매 공제조합 가입 여부 확인부터. 이젠 믿음을 사십시오. 소비자 유통의 힘 직접 판매 공제조합.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중고차 사고 팔 때 KB 차차차 안정환 해설위원 모셨습니다. 네, 안정환입니다. 저 선수 너무 성급하게 사고 파는 거 아닌가요? 안 돼요. 국민시대부터 따져봐야죠. 차차차 KB 차차차가 있었죠. 지금 까나요? 이제 깝니다. 차차차 깔면 중고차 거래 든든. 중고차 국민시세 KB 차차차 KB캐피탈. KB라 역시 든든하네요. 피부 케어, 두피 케어 이것저것 하느라 바쁘시죠? 그럼 몸은요? 바디엔 토비콤 골드죠. 토비콤 골드는 비타민 A에서 항산화까지 요즘 바디를 위한 바디 비타민. 하루 하나 바디 비타민 토비콤 골드 안공약품. 안녕하세요. 창업 컨설턴트 이랑주입니다. 제가 창업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KT 성공팩. 매장에 필요한 인터넷, 와이파이, 카드 단말기, CCTV 등 전화 한 통이면 설치부터 AS까지 한 번에 가능하죠. 창업 필수품 KT 성공팩 1588-0114.
화요일 아침입니다. 근데 밤새 비나 눈이 조금 내린 지역이 많죠. 자, 그래서 지금 교통 상황도 그리 원활할 것 같지 않은데 7시 36분 10초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 상황 알아보죠. 나성숙 캐스터. 네, 노면 상태가 좋지 않아서인지 오늘 아침도 사고와 고장차 소식이 많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수대교 쪽으로 연희램프 부근 3차로에 고장차가 서 있습니다. 성산램프에서 홍지문 터널 구간으로 밀리고 있는데요. 15분 가까이 소요되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 난지나들목에서 동작대교 구간도 30분 정도는 감안하셔야겠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 가양대교 지난 지점 4차로 승용차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때문에 방화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밀리고 이후로 여의도에서 반포대교 간 다시금 밀리는데 이 구간도 20분 가까이 소요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어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가 서울구치소 접견실에서 비공개로 진행이 됐습니다. 구치소 청문회는 1997년 한보비리 청문회 이후 19년 만의 일인데요. 자,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예, 어제 구치소 접견실에서 이제 청문회가 열렸는데 최순실이가 그런 모양이에요. 종신형 받을 각오가 돼 있다. 예? 근데 본인 혐의에 대해선 전부 모른다. 아니다. 그리고 그 사람 모른다는데 또 나라가 바로 섰으면 좋겠다. 아유, 애국적인 발언까지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현대판 충신 났습니다. 예.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예. 끝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는 모르쇠로 부인을 하고 그래도 사람인지 인간인지 자기 딸과 손자에 대해서는 눈물을 흘렸다 그러죠. 눈물을 터뜨렸고 또 그러면서도 종신형을 각오한다. 그 죄는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자기 딸 2대에 정정당당하게 들어갔다. 뭐 독일에 재산 있으면 물수하고 뭐 어제는 또 그런 얘기도 있죠. 어제 오전에 자기 재산 그렇게 뭐 몇천억씩 있으면 다 국고에 헌납하겠다 지금 이런데 이런 걸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걸? 예? 자기 변명에 철저한 거죠.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충성을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부인을 이러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그래도 인간인지 딸과 손자에 대해서는 눈물을 참 연극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청문회에서 이 최순실보다도 안종범, 정우성 두 사람의 증언이 좀 관심을 끄는 것 같아요. 안종범 전 수석 같은 경우에 단 하나의 예외 없이 박 대통령이 지시했다. 정우성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 박 대통령의 인사 발표 내용 최순실이 고쳤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안종범 수석은 자기가 수첩과 17건의 업무일지를 검찰에 압수당해 있기 때문에 예. 어떠한 경우에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수하니 시인하는 것 같고요. 정호성 비서관은 경우에 따라서는 시인했다가도 또다시 부인해버리는 그러한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이 정도 안종범과 정호성의 증언들을 쭉 보셨죠, 우리 박 대표님도 그죠? 네, 그렇습니다. 쭉 보셨으면은 헌법재판소가 이 증언을 충분히 참고할 만한 그런 증언들이 많이 있다고 보시지 않으세요? 당연히 헌법재판소로서는 아마 관심 있게 보셨을 거고, 네. 또 그러한 자료들을 검토하시리라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는 인용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국내 정치 얘기 좀 해볼 텐데,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사당이 모이면 풀기 어렵다. 민주당이 지혜롭다면 2차 방정식 푸는 게 쉬울 것이다. 2차 방정식이라는 게 결국은 새누리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양자 협상하자 이 얘기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기 희망사항이지만은 네.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다당제가 실시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달라 이렇게 해서 개헌을 요구하고 있고 예. 또 국회는 이제 거대 일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다당제를 필요성으로 왔고 이제 드디어 시작된다. 그렇기 때문에 거대 여당, 거대 단독 당 같으면은 독주 횡포를 하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제 다당제가 됐기 때문에 누구도 한 당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없는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진정으로 국회 본연, 정치 본연인 대화와 협상의 시대가 열리고 예. 협치가 가능해졌다. 음흠. 아울러서 이러한 다당제이기 때문에 더욱 경우에 따라서는 연정도 가능하고 반드시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는 결선 투표제를 요구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지금 연정 말씀하셨는데 연대 말씀하셨고 이 유승민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철수와 연대할 수는 있다. 그러나 박지원과는 연대가 어렵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뭐 자기 생각을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예. 저희 국민의당도 저도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도 우리 당에 오는 것을 환영하지만은 일단 정체성은 같아야 된다라고 강조한 것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은 정체성 유승민 의원과 안철수 전 대표는 정체성이 같다. 근데 우리 박 대표님하고 않습니다. 아니에요? 예. 안철수 우리 국민의당 전 대표께서도 유승민 의원이 박지원의 대북 정책과 사드 배치 반대 문제를 지적하셨던데요. 네. 안철수 대표께서도 우리 당론으로 대북 정책과 사드 반대는 이미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와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매우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대표께서 안철수 대표를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대권 후보로서 안철수 대표가 욕심이 난다. 이런 생각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지금 대권 후보로서 욕심이 난다. 근데 유승민 의원은 반기문 총장 얘기도 했거든요. 그죠? 근데 그 반기문 총장에 대한 글쎄 이게 견제가 시작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이 의혹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저께였었죠.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저는 반기문 총장이 대권 후보로 나선다고 하면은 어떠한 경우에도 혹독한 검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23만 달러 제공설이 나왔고 또 오늘 자제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도 나왔다고 하면은 본인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더라도 또 공신력 있는 언론에서 또 국민들의 의혹이 풀리지 않았다고 하면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이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우리 국가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치권에서도 근거 없는 그러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명랑한 정치 분위기나 깨끗한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도 불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이 의혹이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근거가 있는가 없는가는 모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반 총장의 적극적인 해명과 해명은 했는데, 예. 네, 그게 만약에 풀리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은 검찰의 조사를 받아서 명명백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건 결국은 반 총장 측에서 해당 언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지 지금 이제 수사가 시작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기가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죠. 예. 그렇지 않으면 또 대개 보면은 어떠한 특정인이나 시민단체 같은 곳에서도 고발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러기 전에 저는 반기문 총장 스스로가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 총장이 어떻게 저 국민의당과 함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아직 그러한 것은 없지만은 반기문 총장께서 우리 국민의당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 본인 스스로 타진한 적은 없습니다. 말씀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DJP 연대 예.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그러한 의사를 밝힌 바도 있고 또 저에게도 약 2주 전에 그러한 의사를 밝힌 분이 있기 때문에 2주 전에 국민의당에 입당하겠다 이런 국민의당과 함께하면 어떠느냐 뉴 DJP 연대 별도로요? 연대를 제안하면서 제안하면서요? 예, 어떠한 경우에도 반기문 총장이 귀국하면은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으로 가지 않고 만약 DJP 연합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국민의당과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반기문 총장의 직접적인 말씀도 아니고 또 그분에 대해서 저도 신뢰하는 분이에요. 그렇지만은 어디까지나 중간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어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번에는 김기춘 전 실장이 어떻게 좀 수사 대상이 오를 것 같다는 얘기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수사 대상에 올라야 됩니다. 예. 제가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해서 법률 미꾸라지, 법꾸라지, 그리고 기춘대원군이라는 그 칭호를 부르기 시작했고 지금 언론에서도 다 그렇게 김기춘 전 실장을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지금 명명백백하게 국정농단 사건이 나왔다. 소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유진용 전 문화부 장관에 의거해서도 김기춘 비서실장이 한 거다. 지시를 했다. 이런 증언도 나왔지만은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명록과 업무 일지에는 심지어 사법부에 재판에 관여한 그러한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아침 보도에 의하면은 정윤의 문건 사건의 압수수색, 즉 축소 수사를 위해서 당시 김진태 검찰총장과 수시로 전화를 했다. 도대체 어디 안 걸린 곳이 없습니다. 개입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이어서 제2의 김기춘 국정농단 사건인데 저는 오히려 김기춘 국정농단 사건이 아니라 헌정 파괴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